자, 저번 시간에 진법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 때문에 잠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용어 쓰는 방법을. 만약에 3421이라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십진법을 사용한 수라면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놔요. 왜냐하면 십진법은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숫자 방법이,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이 숫자는 십진법을 사용해서 쓴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수가 만약에 오진법을 이용해서 표현한 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작게 가로치고 5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았죠? 그럼 이거는 오진법에 의해서 표현된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5가 없잖아요. 5 이상의 수가 없잖아요. 자릿수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2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2120은 삼진법에 의해서 정의된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표현 방법은 그래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줄 거예요. 수는 우리가 알듯이 조금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 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떤 수의 종류들이 있는지. 알았죠? 이 부분은 고등학교 수학을 끝까지 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수가 제일 먼저 태어났냐면 우리 선조들은 제일 처음에 태어난 선조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했을 때, 그때는 재산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누가 많고 이런 거. 그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재산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그 숫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재산은 양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부자고 못 살고가 판가름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의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세요? 양을 하나, 둘 이렇게 센다고요. 하나, 둘 이렇게 세요. 이렇게 3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태어난 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불러요. 자연수. 알죠?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자연적으로 나온 놈이다. 라고 해서 이 수를 자연수라고 불러요. 알았죠? 1, 2, 3, 4 이런 수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느 집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양이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없어. 그죠? 그럼 그것도 숫자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숫자는 0으로 표현했어요.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해서 0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은 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염소 5마리를 빌려왔어요. 5마리를 만약에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재산 상태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돼요. 5마리가 빚진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때 마이너스 개념은 방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없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양이 있는 방향은 플러스, 양이 없는 방향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빼고 자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죠? 자 요런 수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뭐라고 불리냐면 자 이게 음수죠. 음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음수. 그죠? 근데 나중에 알려줄 거고 이거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종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죠? 자, 이거를 총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세 개를. 그죠? 자연수,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거. 그죠? 자연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 이걸 우리가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 아, 이게 뭐냐면 딱딱 정해졌다 이거예요. 딱 떨어지잖아요. 소수점 밑에 이렇게 떨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D 2.0000이잖아요. D가 없어요. 점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 딱 정해졌다라고 해서 정수라고 불러요. 얘도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정수. 이런 건 정수가 아니에요. 3.4 이런 거. 알겠죠? 이건 정수가 아니에요. 자, 정수가 뭔지 알았죠? 딱 정해진 거. 알았죠? 또,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정수는 딱딱 정해진 게 있는 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있는 수. 그죠? 소수점 밑에 수가 있는 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분수라고 하자고요. 분수. 선생님이 그때 그랬죠. 0.1은 10분의 1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자로 설명 줬었잖아요. 그죠?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죠?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눴어. 이렇게. 요렇게도 부르지만 요렇게도 부른다 했잖아요. 그죠? 요 소수점 뒤에 이렇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분수라고 불러요. 뭐 되게 많겠죠? 그러면 소수점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0.18 이런 것들로. 그죠? 맞죠? 이것도 그냥 분수라고 불러요. 알았죠? 소수점 수라고도 불러요. 소수점 수. 자, 됐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특이한 거. 우리가 0.18, 18, 18, 18 하고 영원히 가는 수가 있어요. 영원히. 수는 영원히 많다 했잖아요. 작은 수도. 그죠? 0과 1 사이에는 수많은 수가 있댔죠? 그 중에 하나겠죠, 이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수를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요. 순환소수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순환소수. 순환소수. 그죠? 이게 뭐냐면, 요거 소수점이라 했잖아요. 소수점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순환소수냐면, 순환이 뭐죠? 순환이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 그죠? 한문으로 반복이란 뜻이에요. 그죠? 아니, 순환이 한문으로 따지면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반복해요. 요런 수를 순환소수다. 순환하는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소수다. 점 있으니까 이걸 순환소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많이 사용해 먹어야잖아요. 하여튼 사용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봐요. 잘 봐요. 반복되는 게 18이죠. 18이 반복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요. 0.18하고 반복되는 수만 쓰고 18까지만 쓰고 여기다가 얘가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해서 이 점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알았죠? 자, 이해가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걸 18을 있잖아요. 이 수에서 1과 8을 순환마디라고 그래요. 순환마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막 굳이 아이고 순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순환하는 수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았죠? 저는 요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쯤 보라고. 알았죠? 꼭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어느 수가 어떤 모양을 가진 게 무슨 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0.14428 이렇게 또 428 이런 식으로요. 계속 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거는 0. 순환마디가 뭔가요? 여기서 순환마디가 428이죠. 428. 428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428에서 시작하는 게 4고 끝나는 게 8이죠. 그러면 428을 쓴 다음에 시작하는 거에 점 찍고 끝나는 거에 점을 찍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았죠? 자,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순환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됐죠? 자, 그래서 요 두 수를 우리가 이제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요 두 수를 합쳐서 두 수라는 거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이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요. 유리수. 이게 뭐냐면 있을 유자 한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자. 그죠? 여기 있을 유자고 자, 그럼 이 리자가 뭐냐면 다스릴 리자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다스릴 리 이렇게. 요게 다스릴 리자라는 거예요. 다스릴 리자. 다스릴 리. 쓸게요. 여기다. 이게 다스릴 리자고요. 이건 수할 때 그 수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다스릴 수 있는 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수.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수 다스릴 수 있니? 이 수가 뭐니? 하면 1. 이 수 뭐니? 2. 다스릴 수 있죠. 그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들은요. 요것도 0.1 딱 하면서 이게 뭐니 아들아? 아이야? 하니까 0.1 다스릴 수 있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요. 순환소수. 순환한 소수 있어요.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0.18 점점이야. 이 0.18 점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얘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얘도 물론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다스릴 수 있는 수. 알았죠? 근데 이제 잘 봐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수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3.14159217 무슨 수가 올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이런 무슨 수가 올지 몰라. 그 다음 수가 어떤 수가 올지 몰라요. 이런 수는 무리수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맞죠?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3.14159217 저거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리수라고 얘기해요. 무리수. 무리수. 그래서 이게 없을 무자. 없을 무자가 이렇게 한문공도 같이 하세요. 이게 없을 무자예요. 알았죠? 없을 무. 다스릴 수 없는 수. 알았죠? 요거만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알았죠? 요게 바로 무리수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보세요. 순환하지 않죠. 순환. 1, 4, 5, 2로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얘들은 순환했죠. 그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요. 무한. 좀 어려운 말로. 왜냐면 순환하지 않죠. 또 이거 소수긴 소수예요. 점이 있으니까. 무한. 이건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얘도. 이거는 끝 한자라는 한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끝 한자라는 한문. 끝 한자라는 한문. 끝이 없는 소수란 얘기예요.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끝이 하나도 없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영원히 가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것도 무한소수긴 해요. 하지만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알겠죠? 그래서 무리수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됐죠?
이걸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알려줄 텐데, 이것도 이제 우리 수학에서 써먹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써먹긴 해야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기호를 하나 발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누트라는 거예요. 누트를 딱 써서 여기다가 대충 쓰면 11.4 정도 쓰면 얘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써요. 근데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대충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트 12.4 하면은 이 수랑 같다라는 거를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가죠? 요것만 좀 파란 글씨로 써볼게요. 무리수만 이렇게. 무리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까지만 아세요.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숫자를 다 합해서 실생활에서 사용한다 라 해서 실생활에 사용된다 해서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수. 그렇게 외워두세요. 실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다라고 해서 실수. 알았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할 거 아닌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허수라는 게 있어요. 실생활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꿈속에 존재하는 수. 허풍쟁이 수라고 해서 허풍쟁이 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가짜수도 있다라는 거. 가짜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지구상에 지금까지 발견된 수예요. 이 전체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는. 알았죠? 근데 허수가 있고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분수가 있고 정수 안에는 자연수 0, 마이너스 자연수가 있다. 근데 마이너스 자연수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잘 보세요. 정수긴 정수인데 음수죠. 그래서 음의정수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음수니까. 그죠? 음의정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요 전체 수를 이제 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라고 불러요. 이 두 수 다 합해서 모든 수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탁구 칠 때 두 명이 치죠. 그러면은 복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 명이 치면 단식, 두 명이 치면 복식. 그죠? 맞죠? 그래서 수가 두 개다라고 해서 복소수다. 복소수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소수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밝혀진 수는 전체가 다 복소수다. 알았죠? 복소수 밑에 실수와 허수가 있다. 알았죠? 이건 실생활에 쓰는 수라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